예, 지금 그게 아니라 슈퍼챗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 그것은 인생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바부님 헌재가 검사들 선고, 박성재 변론기일, 한덕수 선고, 다음 주 이 대표님 선고 결과 이런 식으로 시간을 물고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음 주 만약에 조지호 변론기일 잡힌다면 정말 의심해봐야 되지 않나요? 4월 선고 얘기가 돌던데 화병 나서 못 살겠습니다. 라는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4월 선고로 간다면은 4월 선고로 간다면은 정말 이건 이상기류라고 단언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3월 넘어가면 이건 뭐 나라 절단 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한덕수 판결을 먼저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시고 뭐야 이러면서 분노를 표하시기도 하시는데 저는 한덕수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그 윤석열에 대한 판단도 나왔다. 그래서 이제 정리는 끝났다. 그렇죠. 뭐 변론기일 끝나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거는 미확인 소문이긴 합니다만은 한덕수를 윤석열보다 먼저 하느냐 마느냐 이걸 놓고 헌재 안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덕수 먼저 발표하고 그리고 윤석열을 발표하는 걸로 가는 흐름이라면은 저는 8대 0으로 이미 굳어진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약간의 빌드업으로 좀 보시는 거고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아까 그 탄핵 뭐 중독, 뭐 탄핵 남발 이쪽에 대한 비판 그거 한번 의견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탄핵 중독은 무슨 탄핵 중독이에요? 탄핵할 만하니까 탄핵하는 거고. 탄핵은 권한입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그리고 검사들 탄핵은 유일하게 검사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국회 탄핵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자체적으로 검사가 자기들 처분하거나 아니면 징계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김학의 전 차관 사태도 그렇고 99만 원 세트 그 검사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도 제대로 처벌 안 하고 봐주고 제 식구 감싸기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밖에 없어. 검찰청이나. 근데 검사나 검찰청들이 자기 채식기구 감싸기 하면 제대로 징계를 안 하니까 국회에 유일하게 있는 권한이 검사에 대한 징계 권한이에요. 그게 탄핵이고요. 그 탄핵을 하는 걸 뭘 줄탄핵이라는 등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아니 법을 어기면서 했거나 법에 뭐 없는 걸 했거나 이런 문제가 되죠. 법의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행사했는데 그게 무슨 탄핵을 많이 하니까 문제라고요? 그럼 아까 뭐 김영민 목사도 있지만 거부권 많이 한 건 뭐야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황당한 거부권. 최상목이가 이 2달 정도 됐나요? 근데 지금 아홉 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어기고 있죠. 지금 임명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는 법에 정해진 걸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무슨 탄핵을 많이 한다고 뭐라 그래요? 아니 탄핵의 권한이 없는 것도 아니고 권한이 있어서 하고 문제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각되는 게 문제다? 기각되는 게 문제면 검사들이 기소하는 건 다 문제가 돼요? 검사가 기소해서 만약에 재판에 치면 무죄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윤석열이 무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일이 이루어지는 건 그것도 그러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줄기소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여러 번 하는 게 문제라고 이건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더 지적은 종편이나 일부 보면 종편뿐만 아니라 이런 일부 언론들이 대대행 이런 얘기 하잖아. 뭔 대대행인데 아니 최상목이가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야 대통령 권한대행이야? 대통령 권한. 근데 뭘 대대행이야? 이 종편 이것들 말이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방송할 때마다 대대행 하면서 이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대대행이 아니에요. 한덕수는 아니 최상목은 한덕수의 대행이 아니라 윤석열의 대행이에요. 아 정말 요즘 종편들의 이런 언어도단은 도를 넘습니다. 최진봉 목사님 오늘 이 스케줄 마치고 어디 가십니까? 아니 너무 그 김영희 PD님 너무 그 폐부를 찌르는 거는 사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뭘 죽어? 흰수건 좀 던져주십시오. 이거 아니 너무 안 됩니다. 이 질문은 제가 이건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널A 간다. 어쩔래?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신인규가 여기 내가 앉아 있어야 돼. 신인규가 지금 내가 제가 센터입니다. 딴 데 간다고 지가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지라. 아니 그 부분은 중요한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야 그게. 본질이라고. 근데 우리 최 목사님이 그런데 나가주셔야지. 안 나가면은 뭐 종편 싫다고 다 안 나가면 더 기울어지죠. 더 기울어지는 거지. 아니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마치 니누의 성으로 가는 우리 요나
요나 예언자 같은 요나 같은 그런 요나봉 요나봉.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기울어졌다 이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다시스에서 지금 방송 중이신 분이 최진봉 니느웨로 박사님 니느웨로 요나봉 니느웨로 정리하겠습니다. 니네 그 얘기를 하면 열심히 또 하셔야 되니까. 아니 그 얘기하니까 요나가 니네 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아시죠? 예. 요나가 안 가려고 얼마나 버틴 줄 아시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야. 안 가려고 버텨가지고. 그런데 니느웨에서 출연료를 준다고 하니까 니느웨 화폐로 받나요? 니느웨 화폐로. 그렇습니다. 뭐 다 원하는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근데 말씀대로 하면 통용되는 니느웨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나가 가면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예. 말씀을 선포하면 회개하고 아니 그래서 돌아서야 되는데. 아니 저도 조금만 더 말을 이어가면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뭐 대대행 문제도 이건 뭐 너무 심각한 문제 집어주신 거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지금 뭐 이준석 의원 같은 그런 분은 뭐 경제도 생각 안 한다는 식으로 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경제에 대해 가지고 걱정한 적 있습니까? 꼭 이렇게 탄핵으로 바로잡으려고 하면 또 경제를 생각 안 한다면서 또 이렇게 논점을 막 물타기식으로 하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김부겸 총리가 어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최상목 탄핵에 관해 가지고 절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이러면서 민주당에게는 절제하는 용기로 이 혼란을 수습할 엄중한 책무가 있다 이런 식의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수가 없다 몸조심하라는 부적절한 발언 이후에 무리한 탄핵 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좀 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입장을 만약 이제 김부겸 총리께서 내신다면 전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그럼 도대체 최상목의 이 위헌 이 지금 아주 중대한 위법 사항을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바로잡을 건지를 얘기를 해 주시면서 이렇게 침착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뭐 수긍할 수 있겠는데 대안이 없이 그냥 탄핵에 대해 가지고 신중치 못했다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은 도대체 이거는 좀 정말 앞이 안 보이거든요. 깝깝하거든요. 이거 우리 김용민 PD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분은 왜 이렇게 뭐랄까요? 지금 언론들이 주목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지율에 나오질 않는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일부 잡힙니다. 한 일부 잡혀요? 1점 몇 프로 정도는 잡히곤 있죠, 그래도. 저쪽에도 가끔씩 전화가 가는구나. 잡히곤 있습니다. 무의미한 분의 이야기를 그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만한 얘기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반 이재명을 하면은 자기가 포스트 이재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대안으로서 이재명이 이재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뭐 사법 리스크라는 걸로 인해 가지고 뭐 출마를 못 하게 된다든지 정치를 멈춰야 된다든지 그러면은 이재명 닮은 사람을 택하지 김부겸 뭐 김두관 이런 분들 안 소위 택합니다. 뭐 반명 노선 이쪽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저렇게 저는 화가 난 게 뭐냐면 저분이 반명이라서 비명이라서가 아니라 저렇게 정무감각이 없으신가. 너무 없으시다 진짜. 감각의 문제다. 너무 심각해요. 아니 저 반명 비명하면은 된다. 아니 반명 비명이 당내 몇 %입니까?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 그 대표됐을 때 80%가 넘었어요. 그 나머지 한 10몇 % 가지고 지금 당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당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어요? 좀 플러스의 정치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든지 뭐 당내 경선이든 뭐 대선이든 총선이든 정치는 플러스의 예술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기 아군으로 더 많이 만들 것인가. 사실 2017년 당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는 뭐 말하자면 선명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뭐 당시 이재용 구속하라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재용 회장을 만나잖아요. 그 플러스의 예술을 지금 하나하나 시전해 나가고 있는데 저 양반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당원들까지 등 돌리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이게 반명 비명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일단 지금의 현실을 보자는 거죠. 지금의 현실은 내란을 진압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암초를 많이 만나 있는 상황이고 최상목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과 위법의 정도가 너무너무 지나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줄 거부권을 포함해서 아무 비판을 안 하고 오로지 탄핵에 대해서만 신중치 못했다, 절제해야 된다, 절제미를 발휘하자.
이거 최진봉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안 좋게 보는 거요. 안 좋게. 요 얘기하기 전에 네네. 김영희 목사한테 네.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떤 걸요? 그 김부겸 아 거. 페이스북을 다시 한번 근데 띄워주실까요? 그거 보면 밑에 이제 막 그 예. 좋아요나 이런 거 표시하잖아요. 네. 페이스북 거기에 이름이 하나 나와요. 잘 보세요. 어떤 이름이 나오죠? 예리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아 지나갔어요? 어. 그 거기 보면 뭐 좋아요든 그게 뭐라고 예, 예. 표현해요? 좋아요에 누구의 474명 어. 네, 있는데 네, 네. 거기에 정춘숙이 홍인표 정춘숙 그러네. 있죠. 어. 김영희 목사 잘 아시잖아요. 정춘숙. 그러니까 정춘숙이- 저분들을 포함해서 474명이 16명이 눌렀다는 뜻이죠.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좋아요를 넣는지 예, 뭘 예, 넣는지 예. 모르겠어요. 좋아요. 어쨌든 어떻게 보세요? 김영희 정춘숙. 좋아요 눌렀겠지 뭐 제 양반이야. 정춘숙 제 양반이 경기도 용인 수지 지역구 우리 지역구예요. 저는 국회의원했다가 지역구였어요. 예, 예. 그러다 부승찬한테 이제 사실은 아. 경선에서 진 거죠. 예. 예. 계속 저 반명 비명하고 있는데 예. 저분은 예. 계속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되묻고 싶네요. 아 근데 굉장히 예리한 발견이. 저분이 대표적인 예. 페미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 예. 페미로 해가지고 저기 정치했다가 또 지난 민주당 예. 총선 앞둔 경선에서 그 당내 페미 의원들이 다 줄줄이 다 낙방을 했어요. 예. 거의 살아남은 분이 없을 정도예요. 지난번 대선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저 양반이 이제 다 이재명 대표 손붙잡고 닷페이스라고 아시죠? 예. 거기에 출연을 시킨 아. 걸로 소문이 나 있어요. 소문이 나 있고. 그래서 예. 완전히 닷페이스 출연 이후로 예.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가 레드크로스가 됐습니다. 아. 그 뒤로는 한 번도 일리가 바뀌지 않았어요. 예.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셨죠. 예. 윤석열 당선에. 예. 이어가 주시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김부겸 전 총리나 이런 반명 비명이라는 분들이 저런 얘기하는 게 참 좋게 얘기하면 안타깝고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탄핵을 자꾸 하는 걸 문제 삼을 게 아니고 윤석열 비판이나 좀 제대로 하세요. 그렇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낙연이든 뭐 김부겸이든 그러니까 전 총리들, 이분들 전 총리 이런 지내신 분들이 분들.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아니면 예. 최상목의 잘못된 행동에서 비판을 제대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장서서 뭐 집회도 나오시고 뭐 이랬으면 뭐 어느 정도 저 말이 그래도 예. 진실성이 있다고 진심이 느껴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 그런 걸 안 하면서 저 얘기를 하니까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하는 일마다 이렇게 발목을 걸려고 하는 건가? 그러면 저런 거 정무적 감각이니 뭐 정치적인 상황상 따져서 안 하면요 예. 탄핵은 언제 하고 잘못된 건 언제 바로잡습니까? 그러니까 위헌을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아 그러니까 탄핵 안 하고. 그러니까 저거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최상목이 잘못한 일이 있는데도 그걸 그냥 계속 뭐 정치적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역풍 분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계속 민주당이 개혁적인 일을 못하고 주저앉히게 만들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든 게 저런 분들이에요. 저런 분들의 말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 뒤에서 발목 잡고 예. 이거 무슨 국민의힘과 한 동석이에요? 뭐예요? 왜 발목을 잡는 거예요? 지지를 해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은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무슨 자기의 정치적 계산을 하냐고. 그러니까 맨날 저런 모습인 거죠 결국. 예. 아유 참. 아니 그래서 저는 김부겸 전 총리나 뭐 이낙연 전 총리도 마찬가지인데 총리를 지내신 분이잖아요. 네. 총리라고 하면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할 수 있는 최고위직입니다. 그럼 그 자리를 지냈던 분이 본인과 마찬가지인 어떻게 보면 이제 한덕수 탄핵 이후에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하는 거니까 아니 같은 총리끼리 아니 이런 식으로 위헌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를 안 하면서 그거를 바로잡게. 내가 예를 들면 이거 아닙니까? 집안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강도를 나무래야 되는데 강도를 잡자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들만 야 너 왜 자꾸 신고를 많이 해? 아니 강도가 20번 들어오면 20번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 왜 20번 신고했어? 너 신고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나무라면은 그러면 강도는 도대체 누가 잡냐? 저는 그 의문이 남는 겁니다. 예. 아, 이게 정말 좀 나라가 어렵습니다. 지금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윤석열이 취임하고 그 이틀 뒤에 김부겸 총리는 이제 정계 은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총선 때 그 선대위원장으로 남몰래 네. 복귀를 했습니다. 예. 아니 아. 복귀에는 뭔가 좀 이렇다 할 명분과 네. 그 어떤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난데없이 왜 돌아와요? 그러니까 예. 몸이 근질근질한 거지 2년 동안. 근질근질. 네, 아이고. 예. 이게 이제 근데 정치를 할 때는 좀 투명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예. 그리고 이 시대 정신이 과연
부합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예. 스스로에게 자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좀 자문이 필요하다. 네, 근데 좀 많이 모자라고요. 예. 김부겸, 이낙연 제 두 분을 봤을 때 서울대 나왔겠다. 총리까지 하셨으면 다 하셨죠. 할 수 있는 일들. 나름대로 자기가 민주당에서 꽤 정치를 했고 방 깊게 낀다. 반면에 이재명은 뭔가 뭐 학생운동한 적도 없고 예. 그리고 보니까 그냥 지역에서 변호사 출신이죠. 변호사하고 변방 사또에 불과했던 예. 인간이 갑자기 난데없이 포퓰리즘으로 떠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많이 현저하게 모자란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의 지도 편달이 필요하다. 예. 뭐 이런 터무니없는 어떤 사명감이 약간 생기고 멘토 있을 수도 사명감 있고, 같은 뭐 멘토. 아니면은 예. 내가 얘보다 못한 게 뭐가 있나? 내가 얘가 대통령 되는 나라에 살 수 있단 말이야. 윤석열은 인정하는데 이재명은 인정 못하는 거죠. 이런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엘리트주의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도 가보세요. 성남에 가잖아, 성남에. 예. 성남 가면 예. 성남 사람들은 성남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네. 광교가 아니라 어디야? 어디지? 분당. 분당, 그다음 분당. 판교, 예. 판교 쪽 판교. 개발하고 이러면서 예. 엄청나게 도시가 좋아졌어요. 경제 순위도 높아지고 이러다 보면 소득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가면 우리 시장님 그래. 이재명 대표. 성남 가면은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라고 부르잖아요. 시장님이라고. 시장님.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을 낸 거잖아요. 예. 성남시 그때 부채 많아가지고 그 김대엽인가 누구 있었잖아요. 그때. 김대엽은 아니고 아니, 누구야? 아니고 누구야? 이대엽. 이대엽. 씨. 이름이 전 시장. 비슷하잖아. 예. 김이나 이나 뭐. 김대엽은 옛날에 이름만 그 바뀌고 아니 사건. 그건 업이고 예. 이건 엽입니다. 참 이거. 좀 다른 거를 갖다고 자꾸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성이 달라, 성이. 성도 다르고 자네도 나이 먹어봐. 헷갈려. 죄송합니다. 김용만 헷갈린다고. 어쨌든. 예, 아니 근데 어떤 의미인지는 다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채가 많아가지고 거의 뭐 어려워진 그 시를 인계 받아가지고 시장하면서 얼마나 예. 좋게 만들어놨냐고. 네. 그런 실적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렇지. 일을 통해서 예. 경기도에 있으면서도 어땠어요? 뭐 계곡 정비 사업이나 신천지 뭐 그 터는 문제라든지 거라든지. 이런 문제 턴다고 얘기하면 안 되시고요. 신천지를 턴다. 물어봅니까 그러면? 뭐 도둑이에요, 턴게? 보통 턴다는 말은 예. 도둑이 가는 아, 거고. 먼지를 턴다는 거. 먼지털이. 아 의미가 정확했습니다. 먼지털이. 검찰이 턴다는 거고. 네. 예. 아무튼 집행을 행정 대집행을 했죠. 어쨌든. 경찰은 터는 거 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그렇게 성과를 보여준 행정가예요. 김부겸 총리 뭐 했는데요? 뭐 했냐고. 행안부 장관과 총리. 행안부 장관에서 뭐 실적이 뭔데? 그 총리. 저기 총리에서 뭐? 저 행안부 장관 할 때는 예. 페미 집회 때 가가지고 우리가 많은 걸 배워야겠다 이렇게 예. 말씀하신 분이고 총리가 예. 돼서는 그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난지원금 그때는 정세균 총리군요. 예. 그 양반이 총리할 때 예. 2020년 총선 때 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했던 그런 업적을 예. 남기셨죠. 아니 그래서 그러면 요 얘기는 요 정도로만 하고 뭐 시간이 이제 얼마 없으니까 네.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네. 윤석열 탄핵 심판이 이제 언제 나오느냐가 사실은 제일 지금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다음 주에는 이재명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2심 네. 판결이 이제 수요일 날 3월 26일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거 그 3월 26일 지나서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이 나올 거다라는 게 좀 중론인데 아니 이렇게 되면 한덕수 것도 먼저 해주고 이재명 대표 사건도 보고서 다음에 해주고 연계할 수 없는 것들을 연계시켜가지고 사실상 국민의힘이나 이 탄핵 반대 쪽의 요구를 지금 다 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헌법재판소가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우리 최진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헌재가 비판을 받는 거예요. 왜 헌재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냐고요. 그거 하면 안 돼요. 헌재는 그냥 법 판단만 하면 돼. 예. 뭘 자꾸 아니 본인들이 헌재가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들이 직접 얘기한 게 신속하게 하겠다고 신속하게 그랬잖아요. 신속하게 하겠다고 본인들이 먼저 얘기했어요. 그치. 그럼 예. 가장 먼저 해야지. 선입 선출이 어디 있어요? 신속하게 하는 거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 하지 않고 이거를 뭐 시간을 두고서 뭐 다른 거에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대체. 그 자체가 잘못됐어요. 정치적 고려를 해서 이재명 대표 2심 선거 나오는 날짜 고려해서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뭐 모르겠어요. 지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예. 그렇게 돼서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려고 했는지 아니면 여당 눈치를 본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고려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랑 헌재가 왜 그런 고려를 하냐고요.
그냥 빨리 판단을 내리면 되는 거잖아. 너무 단순한 사안인데. 그렇죠. 이걸 가지고서 무슨 정치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는 뭐 계속 지금 보세요. 한덕수 건 먼저 하는 것도 누가 주장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거예요. 그걸 왜 받아들이냐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그래서 헌재가 지금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 이형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헌재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많이 안 해서 저도 안 했고. 거의 안 했죠. 왜냐하면 헌재를 또 괜히 자극하고 이러기 싫고 제대로 판단할 거나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 우리 김용희 대부분의 PD님. 민주 시민들께서 그 헌재의 판단이 언제 나오든 그래도 정의롭게 판단해 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동안 인내해 왔는데 이게 차일피일 미뤄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까지 보고 4월로 넘어가려 한다. 이때는 이제 인내심은 멈출 수밖에 없죠. 아니 그리고 4월 18일이면 또 재판관 임기도 만료가 되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끌 이유도 없고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한덕수 판결이 나오고 막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판결이 나오겠다, 선고가 나오겠다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그마저도 그 기대마저 꺾고 4월로 넘어간다. 이때는 우리가 비상하게 행동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김용민이가 다음 주 금요일에 예측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제가 예측이 틀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월로 넘어가면 위험하다. 경고. 엄중히 경고. 엄중 경고. 이런 걸로 제목 달아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김용민이 맨날 틀려요. 처음에 뭘 맨날 틀려? 굉장히 이건 또 아니, 서로 논란이 아니, 될 수 있는 얘기죠. 처음에 지금 예측한 거 맞은 거 있습니까? 아니 교수님은 타율이 어느 정도? 타율이 어느 정도 아니 되십니까? 김용민 목사가 윤석열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8월에 끝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8월? 8월이었잖아요. 빨리 8월에. 그러면 이제 음력을 얘기한 거. 음력. 근데 음력 8월도 지났어. 음력 8월 지나면 또 그럼 그때 이제 어떻게? 그 다음 날이 다 다가온다 그러면 미국 동부 시각이라고 얘기했고 그때 미국 중부 시각, 미국 서부 시각 다 써먹어. 그렇지.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도망가야지. 아니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지금 피가 마르기 때문에 이건 헌재가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지금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늦어진 건 팩트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정말 입이 10개라도 지금 할 말이 없는 상황 아닌가. 저는 우리 신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데 오늘 26일 있을 이재명 대표 2심 항소심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게 1심에서는 이제 공직선거법 사안인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너무 과도했어요. 말도 안 되는 형이 나와서 저는 그동안에는 제가 정치 기소다라고 늘 얘기를 했었는데 1심 판결을 보고 나니까 이거는 정치 기소에 전 정치 재판까지 이제 들어왔다고 봐요. 형량을 너무 비정상적으로 때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항소심 판단은 대등 재판부라고 해서 경력 있는 판사들이 셋이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법리대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무죄 아니면은 뭐 유죄를 설마 때리더라도 피선거권이 저는 지켜지는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 근데 저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신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뭐 바람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객관적으로 법률가로서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2심의 그동안의 전개 과정을 보게 되면은 오마이뉴스 기사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단 1심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 그 대등 재판부 세 분이 경륜 있는 분 3명. 그러니까 그 1심은 주심 한 명과 양쪽의 배석 판사가 이루어졌다면은 그 주심 판사 뜻대로 가는 거죠. 주심 판사가 가자는 대로 가버린 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정치 재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튀는 판결인데 2심은 대등 재판부니까 튈래야 튈 수가 없는 세 명 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 명이 다 뭐 한편 한 경향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설마 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1심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했다고 인정하는 발언조차도 이거 특정이 안 된다. 이 발언을 언제 했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공소장에 다시 써와라 이랬는데도 검사들이 미정거리다가 뭐 거의 울며 겨자 먹기를 한 건데 공소장 변경을 했어요. 근데 이제 판사들이 볼 때는 이거 너무 무리하다. 즉 이 얘기고 저는 그 1심 판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때렸는데 이거 정치 재판이거든요. 거의 지기현급이다. 지기현 부장급의 판단이고 이번에도 어제 김성훈 영장 기각했던 허준서 부장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 정도 급의 전 재판이라고 봐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도 자꾸 이런 식으로 재판이 누적되면 검찰이 받고 있는 그 불신이 이제 사법부로 튀는 겁니다. 똑바로 해야 돼요, 정말 재판을 똑바로. 이 지기현이 한 정의는 거의 지기현급이에요. 지기현이 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기현에서 귀자를 빼면 예. 지연. 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죠. 예. 그거 정확하신 예.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2심 가서는 바로 아니, 잡힐 저는 것 무죄가 나올 같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매우 그렇다면은 헌재는 얼마나 이게 그 고약한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게. 예. 차라리 화요일에 윤석열 파면을 내고 뭐 수요일에 무슨 판결이 나오든 그거는 예. 헌재하고 무관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요일에 무죄가 난다든지 또는 유죄가 난다든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금요일 날 만약에 판단한다? 그러면 헌재가 야 26일 거 기다렸구나. 이런 비판이 어느 쪽이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양쪽에서 대용먹게 생긴 거예요. 왜 스스로. 그 진작에 하지? 왜 이걸 그 이유로 미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 저희가 뭐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저희가 뭐 어쨌든 헌법기관을 존중은 하지만 잘못된 것도 잘못됐다고 비판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아 우리 저 최진봉 교수님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채널 니누웨이로 니누웨로 가야 될 시간. 아 니누웨로는 배 타고 가십니까? 뭐로 가십니까? 지하철 타고 갑니다. 그 지하철. 성경에 나오는 니누웨는 네. 배 타고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육로로 가나요? 아 이게 고래가 토해내가지고 고래가 고래. 걸어서 그 같이 육군 바다잖아요, 바다. 네, 집사가 바다. 돼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읽긴 하는 거야. 요나서는 뒤에 있어가지고. 여의도 선착장에서 수상 택시 타고 아 수상 택시. 청계천으로 해서 채널 A 가세요. 예. 그 최진봉 교수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또 다음 대기하고 계신 분 또 계시니까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광화문 예.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광화문 앞으로. 자 출발.